안녕하십니까, 펜타클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구은입니다. 고입을 그럼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그러면? 사실 뭐 저는 고입만 계속 했었고요. 한 14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서 특목자사고가 유리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목자사고를 보내면 안 되는 학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볼 거고, 약간 대답 형식이고, 이거를 무슨 특목자사고를 무조건 가라, 혹은 무조건 가지 마라, 이거보다는 고입 전문가 시선에서 이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입 쪽 고등학생들 주로 상황이 항상 힘든 학생들 항상 만나다 보니까, 사연이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입 전문가에서 보는 이 고입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조화를 해보면 좀 뭔가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목 자사고를 가면 유리한가가 주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특목 자사고를 가면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거에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럼 특목 자사고를 가면 유리하다는 게 뭘까요? 사실 저도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 게, 굳이 따지면 예를 들어 학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거를 아예 또 특목자사를 가면 못 쓰니까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건 뭐 제가 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좀 혼재적 얘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유리하다는 건 아마 그거겠죠.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네. 유리하다는 거는 똑같은 실력과 똑같은 능력일 때 일반고 애들 대비 유리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유리하다는 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을 때도 일반고 애들보다 유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누워있을 때도 그래도 일반고에 누워있는 애들보다는 대학 가는데 유리하고 싶고 유리할 것 같고, 이제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접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데 유리하냐. 네, 그쵸.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의대나 아니면은 뭐 서울대나 서울대 학종이나 이런 데를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절대적 노력치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일반고나 자사특목에서 네. 가는 거에 있어서. 근데 약간 중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제 그 중상위권 대학들의 학종을 가는 데 있어서, 뭐 자사특목에 있어서의 어떤 좀 유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유리함은 한 6대4 정도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같은 급의, 뭐 굳이 따지면 서성한이나 중경외시 정도를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거기 그 라인부터의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미비하다고는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정교하게 우리가 모든 조건을 딱 동일하게 두고 뭔가를 가정을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진 그쵸. 않거든요. 또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방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을 이제 공개한 걸 보면, 전국의 대부분 일반고 아이들인데 그 비율을 고려했을 때 합격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세요. 성균관대, 서강대 보니까 특목자사고 비율이 이건 아니고, 그쵸. 아니 선생님 뭐 저기 들었더니 여기 자사고 가가지고 한 4등급 맞아도 갔다요.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특목자사고 4등급이라도 맞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대입 전문가 입장에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중학생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특목자사고 관련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저 인간은 특목자사고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저는 대입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하게 제가 유리한 지점이 있다. 뭐냐면 학원한테는 유리합니다. 학원한테. 어머님들이 특목자사고를 준비해야 학원한테 유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 할 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사특목 안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자사특목이 있고 되게 무의미한 자사특목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통틀어서 이제 묶어서 자사고랑 특목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들께서는 저의 인정이 필요 없으시겠지만, 사실 전국형 자사고 10개 중에서도 사실 저는 유리점이 좀 있는 몇몇 개의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들이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목고 안에서도 유리점이 좀 있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머님들이 고입 준비를 하실 때도 약간 대입처럼 이 학교들을 되게 서열화시켜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고등학교, 뭐 그다음 고등학교, 뭐 그다음 고등학교, 그리고 뭐 일반고는 다 뭐 개판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서열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자사특목을 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자사특목의 이점을
유리점을 누릴 수 있는 학교라면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일반고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너무 많은 자사 특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입의 유리점을 갖고 갈 수 있는 학교는 또 그 안에서도 따로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방금 어머님들이 이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많은 사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자꾸 급을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특목 자사고에서도 급을 나누고 특목고에서도 급을 나누고 외고에서도 급을 나누고 심지어 일반고에서도 급을 네. 나누고 급을 나눈 그 급에서 또 급을 나누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이 DNA 같은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해는 하는데 우선은 유불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이 뭐 초등학생 부모님도 많고 하실 거니까 일단 우리가 유불리를 대입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전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입은 크게 수시 정시로 나눠져 있고 네. 자 예를 들어서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올해 고3 애들까지 수능으로만 가요. 뭐 내년부터 일단은 뭐 수능으로만 갈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능이 당장 이제 없어진 건 아니니까 정시로 갈 때는 특목 자사고를 가는 거랑 일반고를 가는 거랑 유불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시는 개인 본인 역량이니까. 개인기로 가는 거잖아요, 실력으로. 그러니까 정시는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올해 고3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 2019년 11월 발표한 공정성 강화 방안, 그다음에 2022년부터 주요 대학 정시 선발이 40% 이상인데 그러면 일단은 대학 선발의 40%는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랑 유불리가 없는 구조예요. 자, 그다음에 남은 60% 남았잖아요. 그럼 60%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특목 자사고 유불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 60%에서 일단은 논술을 빼면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개.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고려했을 땐 교과 전형이 많고 인서울 주요 대학으로 갔을 때는 종합 전형이 많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우선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 이거는 특목 자사고에 유불리가 있죠. 완전 불리하죠. 완전 불리하죠. 이건 오히려. 못 가죠. 교과로는. 그리고 교과 전형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미 그것 빼고 이것 빼면 구조적으로 남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미. 그 종합 전형에서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목 자사고에서 종합 전형에서 이걸 확실히 유리해서 뭔가 유리하려면 종합 전형 주요 대학의 선발은 거의 특목 자사고 애들이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죠. 전부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봐도 특목 자사고가 얼마나 유리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 근데 특목 자사고 인원이 적고 일반고 인원이 적은데 주요 대학은 종합 전형에서 특목 자사고 비율을 고려했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따지시는 부모님은 없고 아니 선생님 쟤는 씨 자사고 가서 4등급인데 성균관대 갔대요. 아 쟤는 씨 5등급인데 연세대 갔대요. 언제요? 어제 작년에 갔대요? 아 제가 그것까지 안 물어봤는데요. 아, 물어보셨어야죠 그거. 그리고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어머님들이 자사고 특목고 어머님들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는 아는데 4등급인데 중앙대 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항상 똑같아요. 반문합니다. 그 학교 4등급 때는 다 중앙대를 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것까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모르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런 겁니다. 뭔가 잘 되고 기가 막힌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보편화시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정시 어쨌든 40% 비율 깨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줄어든 비율이 결국은 수시로 가게 될 건데 그럼 그게 교과 전형으로 갈 것 같으신가요? 근데 이거는 어떠세요?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겠어요. 이제. 아주. 아니 선생님 그건 됐고 네. 고교학점제 특목 자사고 유리한데 정시 줄어든다고 했잖아. 네가 네. 몇 주 전에 만약에 줄어들어서 그 종합전형으로 가면 어쨌든 또 유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지금 방송을 끊고 악플을 다셔봤자 오래 하셨잖아요. 특목 네. 자사고 준비. 그리고 네. 목동이란 지역이 학군지죠. 네, 예전부터 이 관심도가 되게 높았어요. 예전에 막 외고 한창 그 인기 있을 때. 네, 그 네. 지금이랑 달리 외고 입시가 뭐 공인어학 성적이랑 막 아주 그냥 거의 스펙 경쟁으로 정말 옛날이다. 하고 했을 때 그때 뭐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유명한 뭐 영어학원, 어학원들 막 하면서 이제 맞아요. 다 막- 데뷔반이 있었죠. 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동 지역은 확실히 특목 자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처에 외고도 있고 자사고도 또 지역 내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유리한 시기가 좀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냐,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게 왜 유리하고 뭐 대박이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전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입사제 처음 시작했을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대충 한 2010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막 시작점이었었기 때문에 대입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기억을 하는 게 2013학년도가 외대부고 경쟁률이 그때가 자연계열이랑 국제계열이랑 인문계열 나눠서 뽑을 때인데 자연계열 경쟁률이 10대 1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외대부고가 근데 지금 경쟁률이 한 2.6대 1, 2.7대 1 이렇게 가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사실 자사고가 전기고로 구분이 돼서 일반고를 쓰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 분리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때 막 10대 1 하나고도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갔었거든요. 아마 그 시기가 막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 외대부고 7등급이 성대 글로벌 경영을 간다는 둥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입사제 초기 시기에 막 이제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입학 전형에 관련돼서 자사고나 특목고들이 좀 대응을 그래도 일반고에 비해서 발빠르게 했었던 시기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특히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2010년대 중반, 맞아요. 2016, 15년, 16년, 17년, 18년 요때 보면 당시 외고 학생들 보면 뭐 5등급, 6등급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외고 5등급, 6등급은 네가 뭘 한다고 외고 5등급도 맞기 힘든데 할 텐데 저 어쨌든 물론 더 웃긴 거는 지금 외고 5등급이랑 그때 외고 5등급 또 한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 5등급이 서성안 쓰면 붙고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외고 5등급 아이들의 마인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외대라도 가야죠. 뭐. 맞아요.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외대에서 다 뽑아줬어 실제 그대로. 맞아요. 2010년대 연대 고대 이제 특기자 선발 많이 할 때. 맞아요. 어학 특기자 같은 그러니까 연대도 막 특기자 언더우드 이거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제 있죠. 그때 5등급인데도 갔어요. 실제로 고려대 가고 맞아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종이 안 되면 어학 특기자 같은 그렇죠. 언더우드로 갔었죠. 뭐 그런데 그때 당시 성균관대 학교 이름을 언급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성균관대 보면 그때 전교 1등 일반고 애들 써도 떨어지고 외고 5등급은 붙고 그래서 제가 맨날 욕하고 방송에서 교과전형도 없고 막 그렇죠. 교과전형. 이러니까 저는 그때 연고 서성한 구간에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을 좀 무지성으로 선발했다라고 좀 표현합니다. 이건 지난 얘기지만. 그러니까 자사고도 확실히 유리했어요. 그때는 확실히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난리를 계속 친 거예요. 이게 맞냐고 지금 이게. 근데 그 시기가 오래됐으니까 그 시기를 본 2020년대 초반 부모님들은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고 구전으로 전해와서 특목 자사고가 여전히 유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대학 탓이죠. 대학 탓입니다. 그게 그쵸. 그 호 시절이 좀 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대적으로 합격생 명수만 사실 보더라도 이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나 명수 자체가 자사특목이 물론 아직도 1, 2위를 유지하고는 네.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 격차가 좀 좁혀지기는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정시 선발 인원이 되게 적었어요. 2010년대 중반 후반에 막 다 뭐 고려대 막 어떤 애는 15% 뽑고 막 20%대 초반 뽑고 막 주요 대학이 이럴 때니까 사실은 또 학종이 그때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많았죠. 고과정에 안 뽑는 학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대입 구조가 실제 평가 과정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때 솔직히 입학사정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수준이 지금 입학생들 대비 그렇게 전문적으로 입체적으로 평가해서 뽑을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얼마 안 됐었으니까. 결정적인 이 구조적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학생부가 양이 달랐습니다. 그때. 그쵸. 어마어마했죠. 네. 그때는. 지금은 학생부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락이 걸려 많죠. 있어요. 네. 글자 수 제한이. 그때는 그게 지금보다는 거의 널널해가지고 당시 일반고 학생들 평균적으로 10페이지 초반대고 외고, 국제고, 뭐 특목고 이런 애들은 3, 40페이지 넘어가는 게 맞아요. 기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게임이 사실 안 되는 거야 사실. 그쵸. 그들에겐 호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히 유리했어요. 그럼 그때 진짜 내가 외고 뭐 학생이었으면 애들 말로 이제 개꿀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운도 중요하다. 언제 태어나서 네가 어떤 입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자, 그러다가 경쟁률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줄었잖아요. 떨어졌죠. 특목 자사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쟁률만 봐도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만약에 유리하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면 다 특목 자사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부모님들이 확실히 유리한 건 모르겠다 아니에요. 유리한 거 아닌가? 유리한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경쟁률도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때 발표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네.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을 한다는 거는 학교 이름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외고 국제고는 가려봤자 외고 국제고인 티나죠. 거는 이제 알 거니까 뭐 그건 뭐 가리든 말든 상관없고 다만 초기 몇 년간은 이게 어떤 외고인지 몰라요. 모를 가능성이 좀 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알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인원만 봐도 대충 이제 뭐 수도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교육과정상 판정이 당분간 매우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어려워서 입학 결과가 요동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블라인드 평가를 대응을 해서 자사고들이 본인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학교 느낌이 날 수 있는 특정 그쵸. 행사명을 넣거나 맞아요. 뭐 이 활동이 있으면 우리 학교인 걸 기억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시기 때 대표적인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종의 학교들이 다 그 명칭을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뭐 R&D라든지 이런 명칭을 갑자기 이제 본인들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대처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고랑 외대부고는 그것도 잠깐이고 이미 교육과정상 그 두 개 그렇죠. 학교는 알기 그거는 때문에 확실히 티가 나죠. AP 그 같은 것도 학교들은 하고. 그렇게 티가 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걸 하는 거고 문제는 광역 자사고 다니면서 네네. 이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활동이 있으면 우리 학교인 걸 알아주세요 하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저는 이거 왜 국정조사 특검 안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인 거를 알면 그 아는 게 문제라니까요. 블라인드 평가를 그쵸, 하는데 그쵸. 그러면 일반고 애들은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되는 거고 그렇게 활동을 써가지고 어떤 학교를 알면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왜 압수수색 안 하냐 특검 안 하냐 이거야 이거. 근데 지금 또 그러는 게 고교학점제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또 얘기를 해요. 선생님 고교학점제가 돼도 어차피 자사고는 보면 티가 이 나지 학교는 안 돼. 않겠냐.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확대해서 생산하냐면 이제는 일반고 어머님들도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제 어느 그 지역에서 좀 치는 일반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치든 어디에서 뭐 맞고 다니든 뭐 때리고 다니든 어쨌든 대학은 일반고의 블라인드 네. 평가상 알 수가 없다. 네네. 근데 안다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선생님 안다는데 그럼 뭘 하는데요? 아 이거 행사명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일반고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학교는 이 지역에서 좀 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쓰면 안 돼요. 지방 걱정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아니 일반고가 몇 개인데 그거를 행사명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알고 그럼 어디 그냥 전지로 붙여놔가지고 야 이 행사는 이 학교 요 행사는 이 학교 그거 싹 다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근데 이게 자꾸 지역에서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어쨌든 갔는데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 그다음에 주요 대학 정시 40% 이상 선발하라 요거.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과 전형. 교과 전형 문화 이 세 개. 네. 이 세 개를 어디를 봐도 특목 자사고들한테 유리한 게 어딨냐. 이 세 개 중에.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정시가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자사고들 중에 이제 정시가 되는 그거 있죠. 자사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상상고나 이런 학교들이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갑방고 같이 지역에서 좀 친다는 학교들도 이제 정시 실적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자사고 안에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사고 친구들이 정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걸 학업 분위기로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시는데 물론 저도 학교의 역량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뭔가 수능을 공부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걸 학교에서 좀 강제적으로나 뭐 조성을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유불리는 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그 약간 강남대성 같은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 학교 또 안에서 아마 엄마들이 열받으실 건데 어차피 뭐 선생님 가가지고 그 분위기로 수능을 준비를 공부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은. 그렇죠. 이미 된 애들이 이미 입학 전에 충분히 1등급 나온 애들이 그냥 거기 가서 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죠. 벌써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누워있지만 거기 가면 분위기가 좋다니까 가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지고 이게 벌써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나라가 황폐화 되었을 때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는 것도 저는 이거는 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어머님들이 이 분위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하세요. 왜냐면 그 나이대 자체가 좀 확실히 친구의 영향을 받는 어떤 시기적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목 자사고가 분위기가 좋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학업 그럼 제가 분위기가. 물어봐요.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또 물어봐요. 제가 이제 철학과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재정의를 하시는군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뭡니까? 어머님들
도대체 어떤 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예전에 어디 지방에 이제 학교를 갔더니 학교를 말씀드릴 수 없고 밥을 먹고 3학년 층에 올라갔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역시 3학년이 공부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자더라고요. 한 20 몇 명이 있는데 거의 20명이 자요. 깨 있는 애들이 밤마다 2~3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학교는 내가 공부할 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애들이 다 자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시겠죠. 왜냐면 같이 자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되게. 엄청나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지의 문제다. 뭐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질문을 설명해서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야, 지 분위기 좋은 거 아니야? 공부하는데 다 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다 자는데 우리 애도 같이 자면 어떡하냐. 그럼 분위기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는 거를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저 학교가 분위기가 좋다. 가봤어요, 거길? 가보셨냐고요, 분위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벌써 열받죠. 이 어머님들은. 좋대요, 분위기가. 누가요? 제가 어디 설명회 갔는데 그 원장님이 좋대요. 그 원장님은 그 학교를 가봤냐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가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사고 안 칠 애들이 가고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분위기가 좋은 학교라고 합시다. 본인 생각에. 거기 가서 내신을 못 따는 거랑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로 가서 내신을 잘 따서 전공 1등 하는 거랑 가정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학군지에서 기대하는 바를 자사특목에서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뭔가 학업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에 열정이 있고 뭐 대학을 잘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애들끼리 모여들면은 지금 선생님 말대로 우리 애가 조금 대학 생각이 없어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사실 그 전제부터가 벌써 약간 무어진에다가 갑자기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애라면은 약간 그거는 본질적으로 좀 힘들지 않은가 뭐 그런 것들. 자꾸 이거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에서 솔루션을 찾으라는 네네. 부모님들의 성향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거는 외부의 요인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분위기 얘기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네. 되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특목 자사고가 일단은 유리한 정책이 없잖아요. 완벽하게 친일반고적인 정책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고에서 수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갑반고들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그렇죠. 네, 압도적입니다. 그쵸. 그리고 대치동 목동에 있는 일반고들. 수능 공부할 거면 갑반고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블라인드 평가 같은 거 하고 해서 좀 불확실성이 확실히 커졌어요. 근데 저는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이 그 갖는 의미가 이런 정책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이후로 종합전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알아서 뽑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공동 평가 기준이란 거를 하고 지금 아마 대학들이 서로 세미나도 하고 공유도 하고 교육부한테 잔소리도 듣고 이제 아마 할 거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성이란 게 뭐냐 이거. 근데 네. 종합전형의 본질이 그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을 동일한 공정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종합전형의 특징이에요. 그쵸. 그게 카리나 씨를 봐도 누군 이쁘다고 누군 하고. 예쁘다 그러고 누구는 내 스타일이 맞아요. 아니라 그래요. 맞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사람을 봐도 그렇죠. 정성평가죠. 네, 사실. 차은우를 봐도 잘생겼다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저렇게 자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자사특목의 주전형이 종합전형인데 이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생기부를 봐도 어쨌든 주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입시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어린 자제를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일수록 종합전형에 대한 환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 자사특목에 기대하시는 바도 약간 미국 학교 같은 어떤 그런 되게 화려하고 뭔가 활동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미국 학교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순된 거를 자꾸 기대하시는 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르시는 한 행복과 대학은 비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리기는 하는데 어떤 그런 약간의 기대감들, 종합전형에 대한 약간의 환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성적이 좋으면 행복한 거죠. 결과적으로 행복이 오는 거지 이제 과정상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맞아요. 저도 맨날 얘기하지만 뭐 그런 화려한 프로그램들 막 토론 많이 하고 발표 많이 한다고 애가 행복하진 않을 거다. 이게 성적과 비례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또 드리기는 하죠. 이 종합전형이 어쨌든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쵸. 제가 정책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고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아니 펜타 쌤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 막 쪽집게식으로 막 이렇게 꼭꼭 맞죠. 제가 무슨 뭐 신내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근데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종합전형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시점에서 생각해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고 이제 열받아 하고 붙는 아이들 말고는 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합전형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데 거의 교과 전형 수능 같이 선발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19년 전에 종합전형 합격자들의 평균과 그 다르죠. 이후의 평균을 보면 압도적으로 내신이 거의 맞아요. 교과 전형 같이 타이트하게 이제 몰려 계속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선발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편하죠. 그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렇죠. 공정하다는 느낌이 더 드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특목 자사고 내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 전체적으로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이 올라오지만 특목 자사고 내에서도 예전에는 그래도 진짜 좀 내신 같은 특목고 내에서도 네, 진짜 좀 내신이 좀 이렇게 도 50 북한인데 이제는 안 돼요. 거기 내에서도 거의 성적순으로 이제 학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이게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담 드릴 때 예전에는 진짜 3분의 2 안에만 들면 어쨌든 저희가 학생이 재수를 불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라인 설정을 드렸는데 요즘은 진짜 사실 뭐 40%? 그러니까 50%? 진짜 잘 쳐줘야 절반 안에 못 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입시 낭인이 되거나 재수 연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게 타이트해지기는 했죠. 많이 이 라인이 올라왔죠.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영향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들이 어쨌든 선발을 종합전형이든 뭐든 선발을 오래 하면서 뭐 추적조사로 가나요? 어쨌든 그걸 하잖아요. 이런저런 애들이 이제 어떤 유형의 학교 애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깽판치고 뭐 등등 학업 역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근데 자꾸 외고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야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 외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지금 외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다르다 이거. 예전 외고 5등급이랑 지금 5등급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외고 학생들 2010년대 중반 생각하면 솔직히 4등급, 5등급 돼도 웬만한 아이들은 정시로 잘했죠. 맞아요. 그래서 중앙대 이상 갈 정도의 역량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 뭐 대학들이 그래 어쨌든 이들 뭐 그 정도의 역량은 있으니까 뽑아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외고 학생들은 어쨌든 물론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외고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학을 못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문과 애들의 약간 도피처가 영어를 잘하고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수학을 못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외고를 준비하는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열받는 거죠 이제. 제가 물어봐요. 수학을 잘했으면 외고를 갔을 거냐고 그러면. 영어를 좋아해. 예. 네가 수학도 잘했으면 외고 갔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럼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전사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확실히 수학 실력이 현지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영어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 옛날에는 중학교 성적도 상대평가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영어 성적, 그러니까 외고에서 뽑을 때.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5년 그때부터 사실 절대평가로 이제 뽑기 시작을 하면서 속된 말로 이제 국어, 사회, 영어에서 90점만 넘으면 사실 외고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외고 안에서도 학생의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고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전자사를 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어떻게 얘가 외고에 들어갔지 싶을 정도로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사특목의 학생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애들까지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지기는 했죠. 그때 외고는 수학을 잘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지금의 눈으로 자꾸를 평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인 상황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마 대학들이 이제 뽑아놓고 보니까 학업 역량이 기대에 못 미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고 학생들이든 국제고 학생들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자사고 애들도 어느 정도 성적이 근데 자사고는 외고랑 지원 풀 자체가 좀 다르죠. 뭐랄까 지원 나중에 대학 얻었을 때 지원 양상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아이가 그냥 뭐 공부를 엄청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평범한 일반고에 다니는 인문계야. 근데 걔가 거기서 수학을 2등급을 쭉 맞는 거랑 얘가 그냥
엄청나게 뛰어난 외고도 아니고 엄청나게 좀 덜한 외고도 아니고 또 평범한 외고야. 근데 거기서 평균 3등급대 애하야. 수학도 3등급대 가끔 4등급 맞고 이래. 누가 더 수학을 잘할까요? 저는 일반고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2등급 받는 애가. 걔가 수학을 훨씬 잘할 거예요 아마. 그쵸. 인문계, 자연계 애들이랑 같이 경쟁해서 나온 결과인 그쵸.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과나 이런 학과들이 옛날보다 외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뽑아보니까, 야, 일반고 2등급 애가 수학을 훨씬 잘하는 거야. 예전과 달리. 근데 요즘은 사실 이게 지금 목동이나 대치 같은 학군지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이 문과생들의 도피처로서의 외고의 어떤 입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커진 느낌이 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도 맞아요. 사실 외국어 경쟁률이 올랐고 전자사들의 경쟁률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어 경쟁률이 오른 게 일반고를 가게 되더라도 문과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수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또 새롭게 어떤 입지가 외고만의 어떤 입지가 좀 다져지는 게 사실 저는 느껴져가지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쟁률이 눈에 띄게 막 초대박으로 오른 게 아니라 그쵸. 이제 약간 오른 올랐죠.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걸 뭐 의미부여를 하면 의미부여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야구는 안 보지만 어떤 야구 선수가 2할 7푼을 치다가 그 다음에 2할 7푼 5리를 쳤어요. 올랐죠. 근데 대박이다. 그 정도가 야 이제는 리그를 씹어먹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중학생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학원에 가시면 어머님들 인문계 애들은 외고라도 가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영어학원 설명이었냐고.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이게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